여성 CEO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주식회사 바이저의 송미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고, 한 곳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 그랬구나. 여성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 멋있다.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게 통할까요? 그 목표치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재 아니야, 천재. 중소기업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우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기업과 청년을 잇는 희망이음 지원사업. 자,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CEO 특강은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을 직접 모시고 기업 현장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의 경영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인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과연 어느 대표님이실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기업 탐방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알지 못했던 지역의 우수 기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산과 경남을 종횡무진하시면서 여성 CEO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주식회사 바이저의 송미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바이저 대표 송미란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바쁜 스케줄 이리 빼시고 저리 빼시고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주식회사 바이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하듯이 저희 회사 역시 머물러 있는 안정감을 택하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스타트업과 청년들을 위한 멘토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창업에서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저는 2004년 4월 제가 창업한 회사이고요. 창업 아이템은 판형열교환기 핵심 부품인 고무 가스켓입니다. 이 제품은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굴한 수입 대체 아이템인데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고, 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뜻하지 않은 외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잘 나가는 그 매출 궤도가 30% 감소라는 그 추락의 길로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접근을 하면 사업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자동차 산업이 떠올랐고,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드디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스켓, 고무 가스켓과 오링류, 호수류 등 우리 회사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판형열교환기 가스켓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템도 저 아이템도 모두 부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한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엔 경기도 시흥에 판형열교환기 공장을 만들고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냉난방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은 솔직히 1월은 그 수주의 비수기라고 다들 말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러시아로부터 93만 불 어. 지역 냉난방 그 열교환기 수주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1월에. 네. 정말 올해 대박 나시겠어요, 그래서 대표님. 또 연초부터. 이제 이 아이템은 저희는 이제 이 완제품을 저희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저희는 역량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잘 못됐을 때도 저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이 열교환기 시장을 확장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제가 창업한 주식회사 바이저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역시 2015년도에 업종의 다변화 측면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고무와는 전혀 다른 금속재, 시스템 비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창업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은 건축 분야라든지 조선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주식회사 바이저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 창업을 하면서 저는 이 회사를 어떤 회사로 만들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회사가 바이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3D 업종이라 여기는 고무 제품 업종에서 하이테크한 그런 깔끔함을 유지함으로써 차별화를 하자. 셋째는 고무의 원천 기술 보유를 넘어서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주도적인 회사를 만들자라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창업한 지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운 기본 원칙, 3원칙을 잘 유지하면서 경영 철학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2004년? 네네. 2004년에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네네. 그 2004년이 아니라 1994년에 하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네. 정말 다양한 어떤 사업군이라든지 네네. 또 말씀만 들어도 뭐 경기도며 이렇게 파트며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도 단순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여기서 다변화하고 여기서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님에 대한 이런 마음은 아마 우리 주식회사 바이저에 대한 또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뭔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기술력이 있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바이저만의 숨은 기술력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회사 바이저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세운 그 3가지 원칙과 경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한 곳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움직인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에는 전 사원들이 원하는 직원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 TF팀 안에서 기술 또는 품질 또 시스템에 대한 즉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나 회사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TF팀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TF팀을 활성화함으로 생긴 시너지가 기술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도에 따라서 연말에 그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신입사원도 참여할 수 있고. 당연합니다. 신입사원의 신선한 마인드가 저희한테는 많이 필요하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신선한 개선 제안은 저희가 필히 되도록이면 제안에 그 점수를 높이 책정을 해서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 들으셨죠? 우리 경남 청년 인재 여러분, 만약에 내가 펼쳐보고 싶은 재능이 있다, 내가 뭔가 꺼내보고 싶은 잠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주식회사 바이저입니다. TF팀에서 성과급까지 연말에.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뭔가 신뢰가 가고 좋다 싶으면서도 주변에서 흔히 이렇게 바이저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바이저를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막 다닐 겁니다. 네. 주식회사 바이저 이런 그 차들이 막 다닐 수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 산업용을 떠나면 중앙 집중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중앙 집중식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기계실에 가면 열교환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라면 100% 저희 제품이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엔진 룸을 열어보면 인테이크 호스라든지 어떤 그런 많은 오링이라든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건설 가설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으로 엮어져 있는 깔끔한 종류의 그 시스템 비계 역시 저희 제품입니다. 많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엄청 주변에서 정말 내가 생활하는 우리 집에서도 그리고 내가 타는 차에서도 늘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바이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바이저가 근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좀 알아봤더니 그 기술과 관련돼서 이렇게 선정이라든지 인증도 참 많으시고요. 또 더불어서 보니까 2009년에 인재 경영상 그리고 2011년에 가족 친화 우수 기업 인증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2015년에 행복 일터상, 2016년, 2020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까지 이렇게 연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연혁만 딱 보더라도 그런 수상 내역들이 사실은 이 회사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실은 그런 수상 이력들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일하기 좋은 회사 또는 좋은 환경 등에 대해서 힘쓰시는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물론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우선 저희 회사의 그 영문 이니셜 첫 단어에 저희가 경영 철학을 다 담았고요. 저희 회사가 영문이 바이저잖아요. 뜻대로 그냥 그대로 바이저인데 value, innovation, safety and health, environmental stewardship, respect for people.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과 안전 보건, 환경 보호와 직원 존중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회사에 담아서 항상 직원들이 마음에 두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라는 뜻에서 이렇게 사업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안전하고 안식처,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바이저를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곳곳에 숨어 있는 진짜 그런 휴식 공간 그리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한 공간들이 좀 쾌적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 납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또 요모조모 알아보는 와중에 또 인터넷에 검색을 좀 했거든요. 검색을 하니까 엄청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저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알려줍니다, 인터넷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게. 그러면서 보면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표님 지역 여성 단체
그 기업인들과 함께 이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성 단체에서도 건 6년 정도, 6년 넘게 이렇게 협단체 회장을 맡아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그때 뭔가 제가 봤을 때 회사 경영만 하기에도 사실은 엄청 빠듯하신 일정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그 2004년부터 키워오신 걸 보더라도, 아니, 저런 일을,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짬에 또 짬을 내서 아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뭔가 몸담아 오셨던 지역의 어떤 봉사라든지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해오신 또 뜻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 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또 사소하거나 또는 때론 중대한 문제들과 부딪혔을 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다른 여성 CEO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 또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 주관적으로 뿌듯하면 그게 뿌듯한 것이겠지만, 성공한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 혼자만 가지고서는 누군가 인정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여성 CEO가 혼자 회사의 모든 일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로움과 어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해서 나도 같은 공유를 하고 공감을 좀 형성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나와 맞는 어떤 그런 협단체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회원이 되었고 협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나와 비슷한 대표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울 삼아서 동기부여화 시킬 수도 있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점에서 제가 참 생각도 많이 넓어졌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미래의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말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또한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큰 기대에 부응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성 CEO라서 사실은 저희도 그렇거든요. 이번에 총 경남에 이제 우수기업 4명 대표님을 모시는데 사실은 여성 CEO님이 제가 2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결국은 1분밖에 못 모셨거든요. 네, 아마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여성 CEO 대표님을 찾는 게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되는 것도 힘들고 여성 CEO라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 CEO라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 생각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CEO는 걸어다니는 기업 홍보맨으로서는 참 좋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어디 기업의 미팅을 가더라도 홍일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말투, 의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CEO의 경우는 남성 CEO에 비해서 많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여성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뭐 이런 종류, 이런 식의 발언들이 많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 CEO의 경우에는 꼭 남편에 대한
뒷얘기가 나옵니다. 아, 남편이 잘못되어 여성이 이어받았는지, 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미래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뭔가 참 진짜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서 여성 CEO 리더십에 대해서도 뭔가 또 남다른 인사이트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 CEO의 리더십이란? 감성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많이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때 감정적일 경우가 많은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성 대표와 남성 대표가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화를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원들이 느끼기에 여성 대표는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회사에서도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효과거든요. 역효과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성 리더십을 해야 된다. 감성 리더십이란 것은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경청을 많이 해줌으로써 기업이 나의 마음의 휴식처, 안식처가 된다. 나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단 쳐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꼭 야단을 쳐야 한다면 높은 목소리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확하게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우리 여성 CEO들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기업이 오히려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감성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안식처가 될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업이 안식처인 곳 바이저입니다. 네. 안식처를 찾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대표님을 뵈면 나도 저런 대표님이 참 되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2030 외 또 스타트업 또 창업들도 많이 하면서 아마 여성 CEO를 꿈꾸는 2030 청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미래의 여성 CEO들에게 이것만 좀 잘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CEO가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게 통할까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자라고 하면 경영자라는 의미가 우리 회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리드하는 것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기술적인 면은 알아야 하지만 특히 제가 더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강점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을 분석이 그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KPI 지수를 도출을 해서 목표치를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목표치에 따라서 전략과 점수를 세우는 것이 발전적인 회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2030 여성 인재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열심히 해서 뭔가 분석적이고 또 판단력에 기반한 그런 전략과 그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그 인재와 조직 경영에 대한 이야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을 경영하시면서 이 우수한 인재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그 인재상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반짝이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으면 꼭 채용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상이 밝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또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중소기업형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학벌도 또는 보편화되어 있고 전공과 비전공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맞는 업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머리가 빠르면 더 빨라지겠죠. 그러나 이 일머리라는 것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일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격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혼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여러 명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 시너지가 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성격이 원만하고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 그 한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의사의시하는 분위기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면접을 볼 때는 우선 첫인상을 봅니다. 첫인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의 말투, 태도, 눈빛 이런 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자소서에 적혀 있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죠. 즉 감에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인재들 바이저에서는 인성과 자세를 많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늘 찾으시다 보니까 또 좋은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아쉽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 회사는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어떤 회사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그들에게 바이저에서 근무하다가 온 친구는 역시 달라. 저는 그렇게 항상 회사를 이직하는 친구에게도 항상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물로 흘러가는 직원들, 항상 우리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서 뭔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경제활동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배워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곳이 또 기업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의 숨은 역량을 그리고 나의 숨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려면 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발언이긴 하지만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입사 후 입사를 했으니까 신선한 프레시맨이잖아요. 그래, 신선한 눈높이와 아이디어로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서 그 회사와 함께 잘 성장 발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선 나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하고 몸담은 회사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서 그 합일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개선 제안을 좀 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제안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잘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에 개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 제안 건수가 1개, 2개 쌓일 때마다 경영자의 눈에 띄게 마련이고 경영자는 그 친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사실은 그 개선 제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
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한 나의 개선 제안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핀잔 듣지는 않을지 또는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들을 은근히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 개선 제안은 뭔가 항상 신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세대가 보지 못했던 업무란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제3의 눈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하는 우리 청년 경남의 청년 인재들이 많이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자, 그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경남의 인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오십시오. 대기업에서 영웅이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힘이 들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도전하는가에 따라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빛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십시오. 네. 중소기업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딴 데를 볼 뻔했네요. 네. 자, 이렇게 참 대표님을 모시고 보니까 짧지 않은 시간 뵀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대표님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또 그런 우리 바이저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멋진 지역의 여성 CEO와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바이저가 함께하는 우리 경남 또한 참 너무 좋지 않나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우리 함께 자리해 주신 주식회사 바이저 송미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감성 리더십에 우리 또 송미란 대표님을 모셨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지역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하트 한번 날려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경남인재 중소기업으로 오세요. 중소기업으로 오세요.